네, 보르부드루 뭐 팔만대장경이죠. 팔만대장경을 참 보르부드루에 그렇게 이제 뭐 시각적으로 표현한 건데 오늘 썸네일은 이제 팔랑귀, 팔랑귀 귀가 얇은 사람 말하는 거죠. 뭐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플래퍼 미국, 미국 사람들은 미드 드라마에서는 이제 플랩 그래서 플래퍼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제가 왜 이 팔랑귀 얘기를 했냐면 이 보르부드르 3층 하단에 그 21번부터 30번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제 그 21번부터 30번에 이렇게 코끼리 이런 공격적인 코끼리가 나오고요. 코끼리가 열 부조 10개 중에서 3번 나오는데 코끼리가 나오고 또 코끼리가 이렇게 순해지고 그래서 코끼리와 관련된 뭐가 없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제 코끼리와 관련된 것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 본생경, 이 본생경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이제 지금 자기 주변에 특히 자기 주변의 사람들은 지난 생에서도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단지 역할은 바뀌었을 뿐 표면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공유하고 있는 감정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게 된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친구건 내가 의지하고 싶은 친구건 어, 나를 괴롭히는 친구건 지난 생에도 똑같다라는 거죠. 이게 본생경의 기본이고 자타카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코끼리가 그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그 본생경 그 제 26편 여한이라는 코끼리가 있는데 그 부처님의 사촌 동생 잘생겼고 굉장히 잘생겼고 이제 그 나중에 부처님을 끝까지 괴롭히고 이렇게 분리 독립해서 나가는 친구죠. 데바다타 법화경에도 나오는 이제 제바달다 이제 데바다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부처님은 이제 기원정사에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데바다타는 그 가야사사라는 그런 또 이렇게 정사를 그 아사세 태자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 서로 이제 거진 뭐 원수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갈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부처님 당시에 그 왕사성에 이제 어떤 친구가 있는데 두 명 다 출가를 했는데 한 명은 부처님한테 출가를 해서 석가모니의 제자가 되고 또 한 명은 출가해서 이제 데바달다 제자가 됐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뭐 같은 비구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하루는 야 너는 왜 그 저 왜 그렇게 석가모니 밑에서 그렇게 참 그 맨날 그 탁발 나가고 우리는 여기 가만히 앉아도 참 굉장히 좋은 음식이 나오는데 너는 왜 맨날 이렇게 고생만 하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 데바다타 쪽으로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오고 이제 하죠. 그러나 이게 이제 뭐 한두 번이 아니라 결국 이제 소문이 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석가의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 너는 왜 그 데바다타는 그 파괴한 사람이고 우리의 원수고 그런데 왜 거기 가서 밥을 먹느냐 그랬더니 이거 데바다타가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주는 거 내가 먹는 거다. 나는 그 사람이 주는 거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 제자를 이제 부처님한테 데리고 가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러죠. 왜 이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왔느냐. 부처님 뭐 전생을 다 살피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부처님 저는 대받았다가 주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주는 음식을 가서 먹고 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비구요. 그런 말은 참 필요가 없는 말이다. 내받았다는 나쁜 행으로 파괴한 사람이고 너는 왜 내 제자로서 내 법을 받들고 있으면서 음식은 내받았다의 음식을 먹는가? 너는 항상 무엇인가 가볍게 믿는 사람이었다. 라는 얘기를 먼저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설명을 하시는 전부 본생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 현실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넌 귀가 팔랑길해서 너는 무엇이나 항상 그렇게 가볍게 믿는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이제 과거생 얘기를 하죠. 옛날 바라나시에 이제 불안한 왕이 있었을 때 그 왕에게 여한이라는 코끼리가 있었다. 그 코끼리는 굉장히 덕스럽고 품행도 단정하고 남도 해치지 않고 그래서 왕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코끼리였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코끼리 집 근처에서 이제 도둑놈들이 이제 회의를 했는데 도둑놈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하수도로 이렇게 들어가서 창문을 넘어가서 창문만 넘어가서 가게 되면 큰 길이기 때문에 이 왕의 여기 왕궁에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절로 해서 큰 길로 나가게 되면은 뭐 문제 없이 성공해. 그런데 우리 같은 도둑놈들은 도의심 같은 거에 구속받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큰 길에 나갔을 때 만약 막히는 게 있으면 잔인하고 가혹하고 그렇게 이제 포악하게 해야 된다. 알았지? 그러니까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도둑놈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코끼리가 듣고 그래야 되는구나. 어, 사람은 잔인하고 가혹하고 포악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코끼리 먹이 주러 오는 사람을 정말로 가혹하고 잔인하게 막 죽이고 오는 사람마다 다 죽여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아니 이게 지금 왕의 또 왕이 사랑하는 코끼리니까 지금 대왕이셔 이 지금 코끼리가 미쳤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고를 받은 왕이 대신에게 이제 가서 저기 조사해 보라 그러죠. 그 대신이 가서 이제 코끼리를 조사해 보니까 어떤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화가 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아니 멀쩡한데 그렇단 말이죠. 그래갖고 아 얘가 누구 말을 들었나 보다. 그래갖고 이제 그 코끼리 집 코끼리 탐문 수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아 얼마 전에 여기 도둑놈들이 오랫동안 이 하수도로 들어와서 밑에 잠복하고 있다가 물건을 훔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히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많은 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소리를 이제 들었죠. 그래서 아 왕한테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코끼리가 누구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서 그 코끼리가 듣도록 덕이 높은 사문이나 바라문을 코끼리 집 옆에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품행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자비로워야 되고 모든 걸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코끼리한테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걸 왕이 듣기에 대신이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라. 그래갖고 이제 코끼리 집 옆에서 이제 사문들하고 바라문이 이렇게 한 2, 3일간 있으면서 덕 높은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 코끼리가 다시 이제 아주 착한 코끼리고 그래야 되는구나. 나도 저래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최상의 덕행을 하는 코끼리가 되었다는 이제 그런 전생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왕은 참 그 신하의 짐승 속 마음까지 읽고 그 해결책까지 다 꼼꼼하게 찾아내는 신하를 칭찬하다가 그 신하하고 같이 이제 평생을 잘 살다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때받았다한테 가서 밥 먹고 오는 제자한테 비구여 너는 전생에도 눈에 드는 사람한테 가서 귀의하였다가 도둑놈 말을 들으면 도둑한테 가서 귀의하고 덕 높은 사람 말을 들으면 덕 높은 사람에게 귀의하고 너는 항상 그렇게 살았느니라. 그때 그때 내가 지금 얘기한 그 귀가 얇은 팔랑귀 여한 코끼리는 전생의 너요. 그때 당시에 왕은 나의 시자인 아난다요. 그리고 왕에게 그렇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준 대신은 나였느니라. 전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생경은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본생경 읽을 때 아니 뭐 좋은 건 전부 자기야 잘난 척 튀지게 하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이 잘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맞는 거다. 아무튼 본생경은 전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을 유추해 볼 때는 우리가 지난 생에 만난 사람과도 지금도 만나고 그 인연이 있다. 그래서 어떤
자기 머리에 계산이 돌아가거나 감정이 일어났을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부모, 자식, 형제, 친구, 살아온 사람들. 그래서 이 본생경을 공부하고 나서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동일한 감정이, 동일한 짓을 하는 사람한테 예전과 같은 반응을 자기가 안 하는 거죠. 자기를 보는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업이 바뀐다는 건데, 아무튼 코끼리를 보고 난 다음에 이렇던 코끼리가 이런 코끼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여한이라는 이 본생경의 26장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뭐 찾아서 말씀드리면 되고요. 본론 그 보르부드로 상단 25를 보게 되면 상단 25죠. 부처님 일대기 25인데 이거는 이제 부처님 어머님 마야 부인이에요. 아직 뱃속에 있는 거죠. 뱃속에 있는데 막 이제 어떤 그 마야 부인 궁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이제 그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코끼리 4마리,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하나, 둘, 셋, 넷. 코끼리 4마리가 있고 여기 이제 사자 2마리가 있고 아무튼 뭐 코끼리가 와서 춤을 추고 사자들도 와서 인도에 사자 있죠. 지금도 인도 사자가 한 400마리 정도 보존돼 있더라고요. 아프리카 사자, 아프리카에만 사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인도에 사자가 있죠. 그래서 요 사자 2마리, 뭐 코끼리 4마리들이 저기 마야부인 궁 근처에서 이렇게 뭐 춤을 추고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군사들이 딱 이제 마야부인 임신하고 있으니까 지키고 있죠. 그리고 하늘의 처녀들이 와서 이렇게 춤을 추고 또 대신들도 이제 지금 여기 춤추고 있는 뭐 아기도 있고, 그러니까 아기들도 좀 있고 동자 같은 사람도 있고 아무튼 공양하는 사람도 있고 천신들도 있고, 그래서 뱃속에 있는 동안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적 뭐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막 보시를 하고 뭐 약을 주고 뭐 계율을 지키고, 그 아버지가 바뀌고 엄마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면 주변의 인연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뭐 당연히 그렇죠. 뭐 100일만 그렇게 해도 우리도 다 바뀌는데요. 주변에 일어나는 인연들이 바뀌죠. 이게 이제 그래서 그런 모습이고요. 부조 25, 상단 25. 이거랑 관련된 하단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코끼리, 여한 코끼리가 아니고 요런 장면이거든요. 혼자 이렇게 이제 그 궁 안에서 태자가 장가도 가고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태자가 어, 태자가 태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태자가 그 여기 아까 보여드렸지만 처음에 이제 지금 코끼리가 포커스가 아니고 이 태자가 중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부가 있는데 아기가 되고 아기가 좀 크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하고 어느 정도 됐는데 아기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커서 수행을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 전에 이렇게 결혼도 하고 했는데 혼자 태자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생경에서 제가 좀 요거를 찾아볼 계획이고요. 조금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생경에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일, 그러니까 보르부드로 하단 31부터 50까지가 있으니까 그게 280, 본생경 289인가 그렇거든요. 그럼 288까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뭐 괜찮습니다. 근데 좀 많죠. 한 1000페이지 정도가 조그만 글자로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니까 뭐 천천히 보면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르부드로 하단에는 분명히 아래 위는 서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엄마 뱃속에 실제로는 지금 있는 거고 주변에 이적이 일어나는데 그 전생에 이렇게 혼자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고 나는 무엇인가 세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던 것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상계의 엄마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부조 26을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28번부터 출산이니까요. 이제 출산 임박이에요. 그래서 왕비궁에 있는 마야 부인이 이제 그 룸비니 동산으로 이제 아기를 낳으러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이제 신하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그 아버지 이제 수도다나 왕인데 이제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제 아빠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대신들하고 신하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있는 장면, 출산에 임박한 장면입니다. 다음 번이 27번, 28번이니까 28번에 가서 출산을 하는 거니까 지금 출산 임박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26도 밝혀지지 않은 거를 보게 되면 지금 아직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 왕자가 아마 왕자가 출가를 해서 그 동물들하고 막 얘기하는, 아까 그 신하가 그 여한이라는 코끼리 마음에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짐승들하고 얘기하고, 아까 그 험악했던 코끼리가 다시 순해지고, 그리고 여기 또 사자 있죠. 그러니까 엄마 할 때 그 코끼리하고 사자가 춤췄는데 코끼리하고 사자하고 짐승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된 거는 이제 그 강물, 그러니까 아무튼 강가에서, 인더스강 강가에서 이제 그런 거고, 새들도 있고, 그러니까 새와 사자와 코끼리하고 뭐 밑에 있는 물고기 뭐 이런 자연과, 그러니까 참 본각의 자리에서, 근본의 자리에서 대화가 가능한 상태로까지 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자기 남편이 이렇게 출가를 했기 때문에 부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와서 자기 남편, 결혼해서 잘 살다가 훌쩍 가버린 그 부인에 대해서 온 모습이고, 뒤에 궁녀들이 있는 거고, 궁녀들이 다 따라왔고, 그렇죠. 자기 남편이 출가해 버린 거죠. 그런 게 이런 거로 볼 때는 보르부드로 이제 26이 여한이라는 코끼리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보르부드로 가게 되면 이제 그 신들의 모습과 여인의 모습을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데 가슴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여성의 특징인 이제 가슴을 이렇게 했으면은 여인이고, 안 그러면 똑같이 화관을 썼는데 이게 없으면 보살이고, 이런 모습으로 나오고, 또 여기는 여인이지만 이제 그 젊은 여인이들이기 때문에 그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자세, 이런 거로 봐서는 이 사람들은 보살이 아니라 왕비의 시중을 두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읽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르부드로 본론과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본생경 자체가 전생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지난 생에도 만났던 사람이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전에는 지난 생에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한다. 환경은 다르지만, 그래서 지난 생에는 코끼리로서 도둑놈 말 듣고 스님 말 듣다가 이번에는 때받았다 말도 듣고 또 누구 말도 듣고, 그래서 누가 와서 얘기하게 되면은 둔사,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제 둔사라 그러는데요. 대받았다가 준 게 먹은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준 걸 먹었어요. 그런 얘기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런 둔사를 많이 하죠. 아니, 나 그냥 일식집에 간 거지 일본 술 먹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걸 이제 둔사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보르부드 이저 본생경은 어떻게 보면은 이솝우화 같은 얘기지만, 자기 주변을 살필 수 있고 자기 주변의 인연을 살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람 대하는 방법을 바뀌게 되고, 어떤 환경을 접했을 때 환경을 대하는 거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처변불경, 처변불경, 어떤 일이 주변에 생겨도 일단 놀라지 않는다. 놀라지 않아야지 자기를 볼 수 있으니까요. 처변불경이라는 말, 그리고 오늘 그 여한이라는 코끼리 얘기로 우리 전생을 살펴보는 그런 보르부드루 공부였습니다. 고맙습니다.